30년 정도 된 아파트면 아직 살만하지 않을까? 일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보며 처음 들었던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서 시작해 분당, 일산, 삼본, 중동, 평촌 5곳을 전부 다녀봤습니다. 도시와 아파트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입을 모아 호소한 건 누수와 주차난. 주민들에 따르면 누수는 주로 건물 바깥벽의 균열이나 배관 노후화 탓에 발생했는데 아무리 고쳐도 문제가 재발해 반포기 상태로 지낸다고 합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의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에서 두 가구에 직접 들어가 보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의 다른 곳과 달리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흉측하게 벗겨진 채로 지내는 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구당 한 대에 몸이 치는 주차 대수도 찾아가본 모든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매일 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습니다. 방문한 아파트 단지마다 낮부터 이중 주차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방차 주차구역 침범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안양시에 있는 평촌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는 가구당 주차 대수가 0.27대에 불과해 밤이면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무색하게 주변 도로까지 차량이 떠밀려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공언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더 재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기 신도시 아파트가 동시에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5곳의 규모는 모두 414단지, 29만여 가구, 인구 113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를 순차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만큼 후순위로 재정비될 아파트 주민들은 벌써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한 3년 내로, 3, 4년 내로 대부분이 다 30년을 도래하거든요. 일산 일기 신도시 자체가요.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저희는 노후화가 한 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지금부터 진행하지 않으면 향후 앞으로 이 나머지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게 향후 뭐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건 서울에 있는 40년 된 아파트, 뭐 50년 된 아파트들도 재건축하고 있지 않은데 30년밖에 되지 않은 너희가 무슨 재건축이냐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전체 도시에서 몇 개의 단지가 낡아가는 동네와 도시 전체가 한꺼번에 낡아가는 동네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건축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초기 관문은 3가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다음은 A에서 2등급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는 것입니다. 이후 지자체가 정비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동산 알릴리사에 따르면 구역 지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7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여기는 딱 스타트를 걸면 만약에 10만 가구 중에 2만 가구씩 끊는다 혹은 3만 가구씩 끊는다 뭐 4만 가구씩 끊는다 어떤 뭐 플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나중에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그러면 이게 다섯 개를 끊는다 그러면 하나를 돌리는데 지정을 해주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2차 지정이 되잖아요. 3차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단위가 5년 단위로 지금 기본계획을 리바이스 할 텐데 이 사람들은 5년 25년 뒤에 돼야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받는 거예요. 최소한 바른 당국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단지들이 알아서 속도를 내고 하는 건 단지들이 알아서 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저는 제 생각에는 2, 3년 단위로 5년씩 끄는 게 아니라 2, 3년 단위로 1차 단지들 지정하고 또 2년 뒤에 2차 단지 10년 안에 전 단지 예정구역 지정을 하겠다. 다만 너희 단지들이 열심히 해서 잘 준비해서 알아서 하는 건 너희 단지들의 몫이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지금 국토부나 모든 성남시가 1차 단지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거를 포커싱을. 중요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 단지는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안 해요. 안전진단이 완화가 아니라 여기 뭐 지금 구조안정성 50%였던 걸 지금 뭐 30%, 40% 낮추겠다? 하나도 안 됩니다. 분당 하나도 안 돼요. 20% 낮춰도 될까 말까인데 그거 대통령이 공약을 건 거니 그거는 지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거니까.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할 일기신도시 정비선도지구를 2024년 중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건 논점의 비용 정치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라는 것을 이행하면 될 일이지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촉구하고 있는 일기 신도시에다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이 단지들 간의 단합을 무너뜨리고 뭐 시간을 끌려고 하는 의도도 의심이 되고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도시별 지구 단위 계획에 준해서 그 지구 단위에 균등하게 정비 예정 구역을 1차부터 N차까지 예고 지정해주면 저희는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별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두고도 최 회장은 고칠 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주자 하나 놓고서 행사 하나 했다. TFT 이번에 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해야지 했다가 분위기가 아니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이나 뭐 다른 분들이 막 직설적으로 해주면 저런 의견도 들어볼 만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민간 TFT 구성 지금 5개 신도시에 하는데 최소한 경력이 한 20년 이상 되는 도시정비 관련된 분들이 한 2-3명, 그 다음에 민간 시민단체의 구성원들의 소리가 들어가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뭐 TF팀이 됐든 뭐 MP라 됐든 뭐 좀 되지 않겠나.